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5세고요. 평생 사기 한 번 안 당하고 살아왔는데 젊은 놈들이 늙은이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35만 원 때문에 한 사기꾼이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줄은 그때 몰랐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난 3월 어느 따뜻한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할머님, 오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인천 구월동 시장 입구 통신사 매장 앞을 지나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마침 손자 민수 생각이 나더군요. 며칠 전에 할머니 영상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거든요. 아니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할머님. 요즘 손자, 손녀랑 영상통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시잖아요. 이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민수를 자주 못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잘 못 써. 할머님, 요즘 80세 할머님들도 다 쓰세요. 정말 쉬워요. 사장님한테 설명 들어보세요. 그렇게 저는 매장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은 번쩍번쩍한 스마트폰들로 가득했고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이 가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아, 스마트폰 말씀이시죠? 할머님, 정말 좋은 타이밍에 오셨어요. 오늘 하루만 특별 행사하거든요. 이 김철수란 사장은 목소리를 낮춰 마치 비밀을 알려주듯 말했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3회에 4만 원 받는데 할머님이니까 딱 1만 원만 받을게요. 1만 원? 정말요? 네, 할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 요금제예요. 매달 1만 원만 내시면 전화도 무료, 문자도 무료?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1만 원이면 용돈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죠? 나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할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75세인데 잘 쓰고 계세요. 요즘 할머님들 다 스마트폰 쓰시더라고요. 알바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님, 저희 할머니도 카톡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 1만 원만 내면 돼요? 네,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여기 계약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김 사장이 A사 용지 여러 장으로 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글자가 개미만큼 작고 빼곡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아, 그건 그냥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그러면서 1만 원이라고 큰 글씨로 쓰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돋보기를 안 가져왔네. 할머님, 괜찮아요.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계약 안 하시면 이 혜택 못 받으세요. 맞아요. 내일부터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자 생각?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오늘만이라는 급함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민수가 영상통화하자고 했는데 할머님, 손자분이 영상통화하자고 하셨어요. 그럼 더더욱 필요하시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할머니가 스마트폰 없으면 답답해해요. 그렇긴 하지. 김 사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님, 여기 이름만 써주시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설치도 다 해드리고 사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1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네, 100% 장담합니다. 저희가 20년째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거짓말하면 장사 못하죠? 할머님, 다른 할머님들도 여기서 많이 하셨어요. 아까도 한 분 계약하고 가셨어요. 제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손자와의 영상통화 생각에 결심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님,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에 조심스럽게 사인했습니다. 박순자라고 정성스럽게 썼어요. 이제 정말 1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김 사장은 계약서를 재빨리 가져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님. 첫 달 요금은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스마트폰도 바로 드릴게요. 제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5분 만에 끝났어요. 버튼이 정말 많네. 할머님,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한 달 후에 요금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정말 1만 원이죠?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매장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새 스마트폰, 마음에는 반가움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민수가 좋아하겠다. 그런데 정말 1만 원일까? 그때만 해도 한 달 후 제가 받게 될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와 그 젊은 놈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그들은 몰랐겠죠. 여러분, 75년을 살면서 가장 기가 막힌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우편함에서 그 빌어먹을 통신비 고지서를 꺼내던 순간이었습니다. 1만 원 때문에 계약했는데 35만 원이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기꾼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스마트폰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손자 민수와 영상통화도 몇 번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나름 재미있었어요. 역시 1만 원에 이런 걸 쓸 수 있다니 세상이 좋아졌구나 싶었죠. 그런데 4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처럼 우편함을 열었는데 통신사 고지서더군요. 벌써 요금이 나왔나?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1만 원 정도 나왔겠지 싶어서 가볍게 열어봤는데 이게 뭐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3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3만 5천 원이겠지.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아니에요. 35만 원이 맞더군요. 어머나, 이게 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5만 원이요. 제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전화요금이 그보다 많이 나왔다니요.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2만 원, 단말기 분할금 8만 원, 각종 부가 서비스 7만 원, 통화료 5만 원, 기타 수수료 3만 원, 뭔지도 모르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분명히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걸은 것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매장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 사장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 고객이 나간 후에 다가갔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고지서를 내밀었더니 김 사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 그 가짜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요. 이 요금이 뭐예요? 분명히 1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김 사장이 고지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님, 계약서 다 읽어보시고 사인하신 거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쓰셔서 요금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데이터가 뭐예요? 나는 전화밖에 안 했는데? 할머님이 영상 통화하시면서 데이터 엄청 쓰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자동 변경된 거고, 각종 편의 서비스들도 신청하셨고요. 무제한 요금제는 언제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 부가 서비스들은 뭐예요? 김 사장의 태도가 점점 불친절해졌습니다. 할머님, 계약서에 다 체크하셨잖아요. 그때 설명도 다 해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1만 원만 낸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김 사장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이 1만 원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한 달 전에 왜 1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럼 처음에 왜 1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기본 요금제가 1만 원이라는 뜻이었는데 할머님이 데이터를 많이 쓰셔서 자동으로 무제한 요금제로 바뀐 거예요. 할머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거짓말도 유분수지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매달 1만 원만 내면 전화도 무료, 문자도 무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님. 그런데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신지 계약서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신지라니요? 사기를 쳐놓고 피해자를 나무라는 겁니까?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좀 더 가관인 건 옆에 있던 알바생까지 킥킥거리면서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나이 드시면 기억력도 안 좋아지시나 봐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하다니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김 사장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할머님, 진정하세요. 다른 고객들도 있으니까. 진정하라고요? 사기를 쳐놓고 진정하라고 해요? 할머님, 사기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그때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김 사장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고객에게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그 고객에게는 꼭 가짜 웃음을 짓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사장님, 제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고객 응대하고 있으니까.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저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중년 고객에게는 안전하고 확실한 요금제라고 설명하면서 저에게는 나이 들면 기억력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말이에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모욕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5만 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난 건 그들이 저를 무시한 태도였어요.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하고 사기를 쳐놓고도 당당한 모습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한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기꾼이 당신을 피해 다니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김철수란 놈이 얼마나 비겁한지 일주일 동안 저를 어떻게 우롱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까지 했는지도요. 매장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온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졌어요. 밤에 잠도 못 잃었고요. 35만 원도 억울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놈들이 저를 무시한 태도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하다니.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신지, 나이 드시면 기억력도 안 좋아지시나 봐요. 이런 말들이요. 이틀째 되는 날,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매장에 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알바생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아, 할머님. 사장님은 외근 나가셨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매장 뒤쪽에서 김 사장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오는 걸 보고 숨은 거예요. 언제 들어오세요? 글쎄요. 오늘은 늦을 것 같은데요. 3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중이에요. 본사에 갔어요. 고객 미팅이 있어요. 매번 다른 핑계였어요. 4일째는 아예 매장 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영업시간인데 임시유업이라고 써붙여놓고 말이에요. 제가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뒤에서 지켜보다가 도망간 거죠. 5일째, 저는 아예 아침 일찍부터 매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사장이 출근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저를 보자마자 뒷문으로 달려가더군요. 사장님, 저예요. 뒤쪽 골목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젊은 놈을 쫓아갈 리는 없잖아요. 매장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알바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님, 사장님께서 전화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언제요? 곧 연락드릴 거예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요. 6일째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매장에 들어가자 김 사장이 급하게 다른 고객 옆으로 가서는 이런 연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고객님. 정말 중요한 상담이라서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분명히 5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가짜 상담을 시작한 거죠.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가짜 고객이 나간 후에야 김 사장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제 일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 할머님. 그게 지금 본사에 문의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쯤에는. 또 시간 끌기였습니다. 분명히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 왜 본사까지 문의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5만 원은 제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떼먹으려는 놈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7일째 되는 날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날따라 제 화가 극에 달했어요. 매장 앞을 서성이는데 김 사장이 또 다른 어르신을 붙잡고 같은 수작을 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할머님, 오늘만 특가예요. 1만 원에. 제가 보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또 다른 할머니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악질 새끼가 죄송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했네요. 하지만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매장에 들어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 거기 계약하시면 안 돼요. 사기예요. 김 사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객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되죠. 피해는 당신이 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할머니 속이려고 하네요. 그 할머니는 당황해하시며 매장을 나가셨고 김 사장은 제게 정말 화를 냈어요. 할머님,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어요. 신고요? 좋아요. 경찰서에 가서 누가 사기꾼인지 밝혀보죠. 김 사장은
이상 가짜 웃음도 짓지 않았습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죠. 할머님,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업무방해죄로. 법적 조치라고요? 사기를 쳐놓고 피해자를 법적 조치로 협박하다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 매장에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다. 순간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일주일 동안 쌓인 분노와 모욕감이 폭발한 거죠. 다른 할머니까지 속이려는 걸 보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박순자야.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불을 지르면 제가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럼 김철수, 그놈 뜻대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가 되잖아. 그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화가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이 75세, 할머니가 젊고 뻔뻔한 사기꾼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그때만 해도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바로 대학생 손자 민수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 어떤 무기를 쥐어줄지 김철수, 그놈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천사가 나타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제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의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22살 대학생 손자 민수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떻게 할머니에게 희망을 되찾아줬는지 들려드릴게요. 일주일째 되는 그 저녁,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는 정말 눈치가 빨라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아채더군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자. 하지만 민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계속 제 눈치를 살폈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며칠 전부터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때서야 생각해보니 민수가 며칠째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 않았더군요. 너무 우울해서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었거든요. 아, 그게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계약부터 35만 원 고지서, 김철수의 비겁한 행동들까지 다 말했어요. 특히 그놈들이 저를 무시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제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인 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계약서 어디 있어요? 저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때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악질이네요. 여기 보세요. 민수가 돋보기를 가져와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여기 작은 글씨로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제한 요금제가 월 12만 원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여기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 자동 가입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이것만 해도 월 7만 원이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작은 글씨들을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럼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다는 거야? 맞아요. 할머니,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예요.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민수의 말에 제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나 같은 늙은이는 어떻게 해야 해? 할머니,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똑똑하게 대응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엔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런 게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소비자 승소로 많이 끝났어요. 민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어르신들이 통신사 사기를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군요. 여기 보세요. 73세 할아버지가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셨는데 소비자원에서 전액 환불 받으셨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이거는 더 중요해요. 민수가 또 다른 사이트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요즘은 온라인이 정말 힘이 세요. 억울한 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온라인? 인터넷 말이야? 네. 네이버 블로그, 맘카페,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할머니 사연을 올리면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저는 그런 건 잘 몰랐거든요. 스마트폰도 이번에 처음 써본 거라서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요즘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당하신 이야기에 정말 화를 내거든요. 민수는 계속 설명해 줬어요. 온라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기꾼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말이에요. 할머니, 진짜 한 번 걸리면 끝이에요. 구글 리뷰에서 네이버 지도까지 모든 곳에 나쁜 평가가 달려요. 그럼 아무도 그 매장에 안 가죠? 그래도 그 사장이 워낙 뻔뻔한데 할머니, 아무리 뻔뻔해도 돈이 안 들어오면 못 버텨요. 매출이 뚝 떨어지면 본사에서도 가만 안 있고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당하고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절망하고 분노했는데 민수 덕분에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정말 해결될까? 할머니, 제가 보장해드려요. 요즘 세상은 진실이 밝혀져요. 특히 어르신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은 용서를 안 받아요. 민수는 계획까지 세워줬어요. 내일 아침에 소비자원부터 가요. 그 다음에 증거 수집하고 온라인에도 올리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봐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할머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진실을 알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녹음기까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로 김 사장과 대화를 녹음하세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에요. 녹음을 해도 돼? 물론이죠.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녹음해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작전을 세웠어요. 소비자원 신고, 증거 수집, 온라인 확산,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김철수 그 놈에게도 쓴맛을 보여주자고요. 민수의 눈에서 장난기가 번뜩였어요. 대학생답게 아이디어가 정말 많더군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요. 이제는 나이 든 사람도 당하고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김철수 그놈은 아직 몰랐겠지만 75세 할머니에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생겼어요.
바로 젊은 세대의 지혜와 인터넷의 힘이었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건 아니더군요. 소비자원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고 의기양양해서 증거 수집에 나섰는데 김철수, 그놈의 뻔뻔함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좌절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이 제게 더 큰 분노와 결심을 안겨줬답니다. 소비자원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저와 민수는 바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가 제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어요. 상담사님이 알려준 대로 대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간단한 것이었죠.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응. 그런데 걸리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니까 떳떳하게 하세요. 매장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 제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주머니 속에서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부터 김철수의 모든 말이 기록되는 거죠. 그게 본사에 문의하고 있는데 아직.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벌써 열흘이 넘었잖아요. 김철수가 민수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할머님,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제 손자예요. 할머니, 혼자 오라고 하셨나요? 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사장님, 제 할머니 케이스를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김철수는 여전히 불성실했어요. 그냥 쓰시던지 해지하시던지 하시면 돼요.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나와요? 100만 원 정도. 민수가 즉시 반박했어요. 위약금이 왜 100만 원이에요?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는데요. 김철수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뭐 여러 수수료나 그런 게 있어서. 여러 수수료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 본사에 문의해봐야. 정말 한심했어요. 자기가 계약해놓고 본인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민수가 계속 압박했어요. 그럼 처음에 왜 1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할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잘못 들었다고요. 할머니께서 명확하게 1만 원이라고 들으셨는데요. 김철수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젊은 친구가 와서 할머니 편 들어주는 건 좋은데 계약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계약이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명은 다 했는데 할머님이 이해를 못 하신 거지. 그 순간 제가 참을 수 없었어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럼 처음에 왜 쉽다고 했어요? 아, 그건 어르신들은 원래 기억력이. 또 그 소리였어요. 나이 들었다고 기억력 운운하는 소리 말이에요. 기억력이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김철수가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사장님 의무 아닌가요? 그건 뭐 그렇긴 하지만. 김철수는 계속 횡설수설했어요. 명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책임은 모두 할머니한테 떠넘기려고 하고요. 그럼 사장님, 정확히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건가요? 다음 주. 아니, 다다음 주쯤에는. 다다음 주에는 뭐가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본사 답변이 올 거라서. 정말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그냥 시간 끌기용 답변이었죠. 대화를 30분 정도 더 했지만 얻은 건 김철수의 횡설수설뿐이었어요. 하지만 녹음기에는 고스란히 다 기록되었죠. 그의 무책임한 태도와 어르신 무시 발언들이 말이에요. 매장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녹음 정말 잘 됐어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빨리 해결될까? 물론이죠.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 무책임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계약서, 고지서, 녹음 파일, 그리고 민수가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요. 할머니, 이제 정말 완벽해요. 내일 바로 소비자원에 제출하죠? 일주일 후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이수진 상담사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업체 측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했어요. 반박 자료요? 네, 고객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동의했다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요? 빨라도 3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업체에서 계속 반박하고 있어서. 이에 3개월이라고요? 제 마음이 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죄송해요, 어르신. 법적 절차라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에 3개월이래. 할머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시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이에 3개월.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당하겠어.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시간이 걸린다는 것보다 그동안 김철수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민수야, 공식 기관도 이렇게 느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다른 방법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바로 인터넷의 힘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공식적인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동안 김철수는 계속 다른 어르신들을 속일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의가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더군요. 옛날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혼자 소갈이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만 하소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어요. 제 손자 민수가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루 만에 김철수라는 사기꾼이 어떻게 벌벌 떨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공식 절차가 이에 3개월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직접 나선다고? 뭘 어떻게?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요즘은 온라인이 정말 힘이 세거든요.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요. 인터넷에 올린다고? 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지역 맘카페, 이런 곳에 할머니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김철수 같은 사기꾼이 무서워할까 싶었거든요. 그런 거 올려서 소용이 있을까?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민수가 스마트폰으로 여러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65세 할아버지가 중고차 사기당하신 이야기 올렸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바로 사과하고 환불해드렸대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이건 더 대단해요. 70세 할머니가 보험 사기당하신 이야기인데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되어서 그 보험회사가 3일 만에 전액 배상했어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을까? 김철수가 역고소하거나 그러면 어떡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는 사실만 쓸 거니까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증거도 다 있잖아요. 민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여주었어요. 김철수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생생하게 들렸죠. 그리고 할머니, 이거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알리는 거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 개인적인 억울함보다 다른 어르신들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민수가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우선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 사이트에 올릴게요. 그리고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에도 후기를 남기고요. 후기. 네. 사람들이 매장 찾을 때 보는 평점이에요. 거기에 정확한 피해 사실을 적는 거죠. 민수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노트북을 켜서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75세 할머니를 속인 구월동 통신 매장의 실체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은데 민수가 1시간 넘게 공들여서 글을 썼어요. 제가 당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증거와 함께 정리해 놨더군요. 할머니, 다 썼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글을 읽어보니 정말 잘 썼더군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특히 김철수가 저를 무시한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인상적이었죠. 이제 어디에 올릴 거야? 일단 네이버 블로그, 인천 지역 맘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수가 구글을 켰어요. 구글 지도에서 그 매장을 찾아서 리뷰를 남기는 거예요. 매장을 검색해보니 평점이 4.2점이나 되더군요. 좋은 후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할머니, 이 좋은 후기들 대부분이 가짜일 거예요. 자작 후기거든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후기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친절하다, 저렴하다 이런 뻔한 말들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민수가 차근차근 리뷰를 작성했어요. 별점 5점 만점에 한 점 마이너스 75세 할머니 대상 사기 매장 1만 원이라고 속여서 계약시키고 35만 원 청구. 사장의 어르신들 기억력 운운하며 무시하는 발언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도 똑같이 올렸어요. 자, 이제 SNS에도 올렸으니까 기다려볼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 할머니, 인터넷은 빨라요.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반응이 올 거예요. 정말 민수 말이 맞았어요. 2시간도 안 돼서 첫 댓글이 달렸거든요. 이런 악질 매장이 다 있나요? 공유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피해 당하셨는데 이 매장 정말 문제 많다더라. 어르신들 속이는 건 정말 용서 못해요. 맘카페에서는 더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이 매장 우리 동네잖아? 완전 사기네. 제 시어머님도 여기서 이상한 계약하셨는데 다들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드려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리포스트가 계속 이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구글과 네이버 지도였어요. 제 후기를 본 사람들이 자기들도 후기를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정말 사기
매장 맞네요. 아는 분이 여기서 피해 당하셨어요. 어르신들 절대 가지 마세요. 하루 만에 평점이 4.2점에서 2.8점으로 떨어졌어요. 민수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가 조회수를 확인해 줬어요. 할머니,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가 벌써 5천을 넘었어요. 맘카페는 댓글이 200개가 넘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본다니요. 그런데 김철수는 이걸 알까? 모를 리가 없죠. 매장 이름으로 검색하면 할머니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역 맘카페 회원 몇 분이 실제로 매장 앞에서 어르신들께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제서야 인터넷에 진짜 힘을 알 것 같았어요. 혼자 당하고 소갈이 하던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인터넷의 힘이 정말 무섭더군요. 하루 이틀 사이에 김철수, 그놈의 매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고객은 뚝 끊기고 다른 피해자들은 우르르 나타나고 급기야는 본사에서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서야 그 뻔뻔한 놈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그 모습을 들려드릴게요. 온라인에 글을 올린 지 3일째 민수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가 2만을 넘었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매장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댓글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지나가다 봤는데 매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 평소에 사람 많았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온라인 글 하나가 현실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피해자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 민수가 댓글창을 보여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60대 여성분이었어요. 혹시 네이버에 통신 매장 이야기 올리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영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작년에 그 매장에서 똑같이 당했어요. 이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경우와 똑같더군요. 태블릿을 사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속아서 18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혼자라서 그냥 포기했는데 할머님 글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그럼 우리 같이 해요. 그날 하루 동안 비슷한 전화가 5통이나 더 왔어요. 다들 그 매장에서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우리 시아버님도 여기서 12만 원 나왔어요. 친구 어머니가 25만 원 청구서 받으셨어요. 제 이웃집 할아버지도 여기서. 민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온라인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카페? 네. 통신 피해자 모임 이런 식으로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용기 내실 거예요. 민수가 바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땡땡 통신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회원이 15명이나 모였어요. 다들 그 매장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었죠. 피해 사례들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73세 박씨 스마트폰 계약 후 28만 원 청구, 68세 김씨 태블릿 계약 후 22만 원 청구, 71세 최씨 인터넷 계약 후 19만 원 청구, 모두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1만 원이라고 속여서 계약시키고 나중에 각종 명목으로 비싼 요금을 청구하는 거였죠. 저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속였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한편 매장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어요. 지나가다 본 분들의 제보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지나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평소에 북적했는데 완전 조용해요. 사장이 매장 앞에서 전화 통화하는데 엄청 화난 목소리더라고요. 매장 평점도 계속 떨어졌어요. 4.2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1.3점까지 내려갔거든요. 이제 인터넷에서 그 매장 검색하면 할머니 이야기가 맨 위에 나와요. 정말 그렇더군요. 매장 이름만 쳐도 제 피해 사연이 첫 번째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김철수가 반격을 시도했어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좋은 리뷰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정말 좋은 매장입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최고예요. 여기서 핸드폰 사서 만족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댓글로 바로 지적했어요. 이거 가짜 리뷰 아닌가요? 갑자기 좋은 리뷰만 올라오네. 리뷰 올린 계정들 보니까 다 최근에 만든 것들이네요. 사기꾼이 가짜 리뷰까지 올리네요. 더 가관인 건 김철수가 저를 정신이 이상한 고객이라고 묘사한 글까지 올린 거였어요. 일부 고객분이 오해를 하셔서 악성 리뷰를 올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더욱 화를 냈어요. 75세 할머니를 정신이상자 취급하네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함하는 전형적인 수법.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용서 안 받습니다. 급기야 김철수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피해자 모임 카페에 직접 글을 올린 거죠.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더욱 분노한 거죠. 75세 할머니를 고소하겠다고? 양심이 있나? 증거도 다 있는데 무슨 허위사실? 이제 완전히 본색 드러내는군요.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 완전히 끝났어요. 가짜 리뷰 올리고 협박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더 화내고 있어요. 정말 그렇더군요. 협박글이 올라온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쁜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절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피해자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제보해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정장 입은 사람들 3명이 매장에 왔더라고요. 김 사장이랑 1시간 넘게 대화하는데 엄청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본사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온라인 후기 때문에 본사 이미지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철수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달 전 그 건방진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더군요. 할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항복하는 소리였어요. 왜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를 피해 다니던 그 놈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통쾌했어요. 인터넷에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거든요. 여러분,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순간이 있었나 싶어요. 한 달 동안 저를 우롱하던 김철수, 그놈이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직접 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동네 영웅이 되었는지, 다른 어르신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지도 들려드릴게요. 김철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그날 오후 민수와 함께 매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매장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고 직원들도 풀이 죽어 있더군요. 김철수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달 전 그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할머님, 앉으세요. 차라도. 차는 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김철수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전액 환불해드리고 위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요? 35만 원 전액 환불하고 위자료로 2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총 55만 원.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한 달 동안 받으신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건가요? 김철수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를 원하시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김철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한 말들 기억하세요?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신지, 다 나이 드시면 기억력도 안 좋아지시나 봐요, 이런 말들요.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런 짓 안 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받은 명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죠. 15명의 피해자 명단을 보여줬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사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속였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김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들 연락처 주시면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려서 사과하고 배상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죠. 여기 서명하세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기 행위 안 한다는 약속서예요. 김철수는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할머님. 그런데 온라인에 올라간 글들은 그거요? 사장님이 약속 지키면 생각해 볼게요. 그날부터 김철수는 정말 바뀌었어요. 피해자 한 분 한 분께 직접 전화드려서 사과하고 배상금도 바로바로 지급했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도 모두 저희 승소로 났다는 거였어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5만 원과 이자료 15만 원을 지급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김철수 매장에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불공정 약관 사용과 기만적 광고 행위가 명백히 인정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김철수가 모든 걸 배상한 후였어요. 한 달 후,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 매장이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할머니, 그 매장 완전히 망했어요. 민수가 신나서 알려줬어요. 온라인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떨어져서 결국 견디지 못한 거래요. 본사에서도 계약 해지했다고 하고요.
정말 통쾌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놈이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사기 안 당했어요. 할머님이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더 친절해졌고, 다른 가게 사장들도 저를 보면 극진히 모셨어요. 할머님,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트에서도, 약국에서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정말 용감하세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순자 씨, 나도 보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할머니, 우리도 온라인에 글 올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혹시 우리도 그 피해자 모임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민수와 저는 시니어 소비자 지키기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 경험담과 함께 다른 어르신들의 피해 사례와 해결 과정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블로그 방문자가 한 달 만에 5,000명을 넘었어요. 전국의 어르신들이 댓글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할머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사기 당할 뻔했는데 할머님 글 보고 막았어요. 나이 들어도 당하고만 살 필요 없다는 걸 배웠어요.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철수가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김철수가 대전으로 도망갔다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서 중고폰 가게를 차렸는데 할머님 온라인 네트워크 덕분에 거기서도 소문이 다 났다고 해요. 그래서 또 문 닫았다고 하네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악은 절대 번영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지금 저는 매주 동네 노인회관에서 스마트 소비자 되기에 강의를 해요. 어르신들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 법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온라인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희망과 용기를 찾으신 거죠. 얼마 전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님, 저희 할아버지가 건설업체 사기를 당하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와 함께 바로 나섰어요. 이제는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그럼요. 같이 혼내줍시다. 김철수를 혼내준 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기꾼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75세 할머니지만 온라인이라는 무기와 젊은 세대의 도움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 어르신들을 우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박순자 할머니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